우리는 질문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마장의 경주마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달리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질문은 눈가리개와 같아요. 질문의 힘을 이해하면 에너지의 분산을 막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의식적으로 다른 질문을 했다면 생각은 또 다르게 작동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질문은 의식의 초점을 붙들어맵니다. 몰입이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같은 질문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흩어지는 집중력을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은 기분을 순간적으로 바꿔줍니다.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때 만약 이 상황에도 혹시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하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잠깐 동안 답을 생각하는 사이에도 분노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질문이 이렇게 마음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질문을 던집시다. 되도록 수시로 질문을 던지도록 합시다.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삶을 만드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삶의 수준입니다. 365 공비타민, 삶을 바꾸는 바로 그 질문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살렘의 왕, 그러니까 자신을 살렘의 왕이라고 칭했던 그 노인과 헤어진 산티아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모험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 뛰어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험의 소명 앞에서 고민에 빠지고 주저하게 되는 것은 영으로 향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말씀을 드렸던 소명에의 거부 단계인 것이죠. 이렇게 영웅이 된 사람들도 도전이나 모험 앞에서 일단 주저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안거리가 됩니다. 사실 기회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라. 행운이란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뒤통수에는 없어서 지나가고 난 뒤에는 잡을 수 없다.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런 식의 격언을 우리들은 많이 듣지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험과 도전 그리고 기회가 우리를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신발끈을 묶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웅들도 첫 단계에선 이렇게 소명을 주저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서요. 그 이유가 나왔었죠. 우리 뇌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변화 앞에서는 무작정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솟아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 때는 큰 변화를 아주 작은 변화로 쪼개서 우리 뇌를 속일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산티아고도 모험의 소명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도 역시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다행히도 바로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계속하지요. 이것은
그 모험의 소명을 미루어 두긴 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가 고민 끝에 결심한 것은 결국 모험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소명을 받기로 하자 노인 그 살렘의 왕은 산티아고에게 보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요.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오늘의 이야기 이어서 시작해보죠. 노인과 헤어진 산티아고는 팝콘 장수에게 가서 팝콘 한 봉지를 샀다. 노인이 말한 것을 팝콘 장수에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산티아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있는 그대로 그냥 놓아두는 편이 낫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해준다면 팝콘 장수는 사흘 밤낮을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수레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양들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들 곁으로 돌아가기가 문득 겁이 났다. 그는 꼬박 2년 동안 양을 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양털 깎는 법과 새끼 뺀 양을 돌보는 법,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모든 평원과 목초지도 두루 꿰고 있었다. 양을 사고 파는 정확한 가격도 알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노인을 만났던 그 시간은 저주나 받으라지. 그는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노파를 찾아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꿈풀이 노파도 그 노인도 그가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는 양치기라는 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양치기와 양의 한 몸 같은 관계를 알지 못했다. 산티아고는 어떤 양이 다리를 저는지, 2달 후에 새끼를 낳을 양은 어떤 녀석이고 게으름을 피우는 양은 또 어떤 녀석인지 다 알고 있었다. 양털을 깎고 양들을 도살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가 양들을 떠난다면 양들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그때 문득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산티아고는 이 바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레판터, 지중해의 강한 동풍인 레판터라고 불렀다. 이 바람과 함께 동부 지중해 레판트로부터 무어인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어왔다. 나는 보물과 양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셈이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새로 가지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물론 양털 가게 딸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만큼 중요하진 않았다. 이틀 후에 그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조차 못할 것이다. 양털 가게 딸에게는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을 것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의 성을 떠나왔어. 그들은 이제 내가 그들 곁에 없는 것에 익숙해졌고 나 또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지. 양들도 곧 내가 없는 것에 익숙해질 거야. 언덕 위에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팝콘 장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팝콘을 팔고 있었다. 그때 레판터가 세차게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 바람에는 미지의 것들과 황금, 그리고 모험, 피라미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의 꿈과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바람의 자유가 부러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떠나지 못하게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자기 자신 말고는 말이다. 양들, 양털 가게 주인의 딸, 그리고 안달루시아 평원은 그에게 단지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에 불과했다. 다음날 정오, 산티아고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양 6마리를 데리고 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저의 양들을 모두 샀거든요. 자기는 줄곧 양치기를 꿈꾸어왔다면서 이번 일이 자기에게 참 좋은 기회라는 거였습니다. 산티아고는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대답했다. 항상 그런 거라네. 그것을 은혜의 섭리라고 부르지. 만약 자네가 처음으로 카드 놀이를 하게 된다고 쳐보자고. 자넨 틀림없이 따게 될 거야.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산티아고의 반문에 노인이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의 삶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지. 자네는 신이 적어주신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티아고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순간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두 사람 사이로 날아왔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산티아고야, 나비는 행운의 표지란다.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귀뚜라미와 메뚜기처럼, 회색 도마뱀과 네잎 클로버처럼. 노인은 산티아고의 생각을 읽고 있는 듯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거라네. 자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네. 이 나비는 표지인 거야. 말을 마친 다음 노인은 걸치고 있던 겉옷을 젖혔다. 가려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티아고는 경탄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강렬한 광채로 그를 사라져봤던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겉옷 속에 보석이 박힌 금으로 된 묵직한 흉패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진짜 왕이었다. 자객들을 피해 변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자, 이걸 봤지. 노인은 금으로 된 흉패 한가운데 박혀있던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이것들은 우림과 툼밈이라네. 검은 것은 예스를 뜻하고 하얀 것은 아니오를 뜻하지. 표지들은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거라네. 하지만 언제나 분명한 질문이어야 하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보물이 피라미드 근처에 있다는 것은 자네도 이미 알고 있네만, 그럼에도 자네가 내게 양 6마리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자네의 결심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네. 만물이 다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게. 또한 표지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게. 특히 자네는 자아의 신화의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해.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네.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지.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네. 그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마침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다네.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나서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리고는 덧붙였어. 여기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어.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2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동안 이 찻숟갈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지. 2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어. 현자는 다시 나타난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그대는 내 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는가? 정원사가 10년 걸려 가꿔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보았는가? 서재에 꽂혀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는가?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게나.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는 법이야. 이제 젊은이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네. 찻숟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실컷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러자 현자가 물었네. 그건 그렇고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2방울은 어디로 갔는가?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서 다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요. 행복의 비밀이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오. 네, 이제 산티아고는요, 양들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했고 이집트에 닿았죠.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겁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요, 모험이 시작되면 거기서 거대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호빗을 떠올려봐요. 거기에서 호빗이 모험을 시작하자 호빗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긴 엘프들이 살고 있는 성에 도착하죠.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해리포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리가 기차를 타고 호그와트 학교에 도착하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멋진 장면들이 펼쳐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면, 새로운 세계가 되겠습니다. 산티아고 역시 이집트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새 세계지요.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티아고는 갑작스레 출발하면서 허둥대느라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두 아랍어를 쓴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보물을 찾는 일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오직 보물과 그것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했다. 주머니 속에는 양을 팔고 받은 상당한 돈이 들어있었고 그는 돈이 마술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아도 되는 법. 오래지 않아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 그는 피라미드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가슴을 온통 금으로 덮고 있던 그 노인이 겨우 양 6마리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말이다. 노인은 표지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산티아고는 표지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랬다. 그는 노인이 말해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땅과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알아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어떤 새들은 가까운 곳에 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떨기 나무들이 보이면 몇 킬로미터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이었다. 모두 양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었다. 네, 이렇게 아랍어를 할 줄 몰라서 조금 당황했던 산티아고, 그때 그에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산티아고는 사막을 건너려 왔다. 피라미드에 가고 싶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그 사람은 피라미드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낙타를 2마리 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산티아고가 낙타를 구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피라미드쯤은 내일이라도 당장 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티아고는 기뻐해요. 낙타를 구해오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맡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당연한 결과지만, 낙타를 구해오겠다는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사기꾼인 거예요. 산티아고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집들 뒤로 해가 몸을 숨길 때까지 오랫동안 해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아침 저 해가 떠오를 때까지만 해도 다른 대륙에 있었다. 60마리의 양을 거느리는 양치기였으며 한 소녀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돌아다닐 초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하게 꿰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해가 지고 난 지금 그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외톨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산티아고는 무엇이 남아있나 보려고 배낭을 열었다. 배에서 먹던 샌드위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배낭 안에는 두꺼운 책 한 권과 겉옷, 그리고 노인이 준 2개의 보석뿐이었다. 그래도 산티아고는 보석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금으로 만든 노인의 흉패에 달려있던 보석들, 그것은 양 6마리와 바꾼 것이었다. 적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산티아고는 결심했다. 이제부턴 명확하게 행동하겠어.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았던 거지. 그는 다시 보석들을 꺼내어 가만히 쳐다보았다. 단지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산티아고는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해보려고 했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버린 광장에 돈 한 푼 없이, 지켜야 할 양 1마리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 2개의 보석은 그가 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칼을 훔쳤던 일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인생살이를 훤히 알고 있던 분이었다. 왕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 보석들은 앞날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네. 우림과 툼밈이라고 부르지. 산티아고는 보석들을 다시 배낭 속에 집어넣으며 정말 그런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보석들은 진정 원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만 소용이 되므로 분명한 질문만 해야 한다고 노인은 말했었다. 우선 산티아고는 노인의 보살핌이 아직도 자신에게 미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보석 하나를 꺼냈다. 예를 뜻하는 검은 보석이었다. 그는 대답을 얻은 보석을 다시 배낭 속에 집어넣고 2번째 물음을 던졌다. 과연 내가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배낭에 난 구멍으로 2개의 보석이 모두 굴러 떨어졌다.
배낭에 구멍이 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우린과 툰밈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말이 있었다. 표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따르는 법을 배우게. 늙은 왕이 했던 말이었다. 어쨌든 보석들은 노인의 보살핌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믿음은 힘을 얻었다. 산티아고는 텅 빈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조금 전 느꼈던 절망을 털어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아직 피라미드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어떤 양치기보다도 먼 곳까지 와 있었다. 만약에 다른 모든 양치기들이 배로 겨우 2시간 걸리는 곳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새로운 세계는 텅 빈 시장의 모습을 하고 그의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광장이 삶의 활기로 가득 차 있던 순간을 이미 보았고 그 살아 숨쉬던 광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적어도 그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은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 곤한 잠 속으로 빠져들면서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그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스스로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